안녕하세요. 베스트아이 코치 백계랑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지식을 탐구하기. 파이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제는요. 스트레스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는 라틴어의 스트링거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물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해보니까 1편도 제가 물리학 이야기였는데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도 물리학 용어가 나오네요.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당연히 이전의 개념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아마 이 물리학 용어에서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개념상으로 본다면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서 개인이 신체, 정신,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무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체로 보면 스트레스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했고요. 이 한스 셀리에는 이 스트레스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의 원인을 신체와 정신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요. 환경과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고 하죠. 왜 히포크라테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듣는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벌써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기원전에 벌써 이런 개념을 정립을 했다는 거죠. 단지 스트레스라는 용어만 없었을 뿐인 거죠. 갈레노스는 약 이제 1세기에서 2세기 사람인데요. 기질 이론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과 건강 상태의 연관성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받는 사람이 있다. 실제 이게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개념인 거죠. 데카르트는 17세기 사람입니다. 심신이원론을 이제 강조하면서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만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오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신의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18세기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스트레스 관련 진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신경쇠약 등으로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면 신경쇠약, 심신미약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서 요양도 많이 가고 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유명했다는 말은 그만큼 연구라든가 뭔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요즘 같은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런 어떤 증세 때문에 많이 쉴 수밖에 없었고 많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개념 같습니다. 자, 한스위고 브루노 셀리아 같은 경우는요. 헝가리 캐나다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했고 이 서방 세계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했는데요. 1936년도에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이 사람이 1983년까지 연구를 했으니까 사실상 현대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개념들을 계속 연구해서 정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라고 무려 1946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요즘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거의 80%는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현대에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데 이 스트레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유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가 꼭 부정적으로 나뉘는 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요.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긍정적 결과를 끌어낸다면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또 그 유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증상, 어떤 요인 하나가 무조건 이건 유스트레스야, 디스트레스야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디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인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내느냐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기락의 지식 파이프는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유래를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공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